여기서 가. 예,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거 영어로 썼는데, 그래도 모국어가 더 낫지 않을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네. 네. When you forget how to say something in English, but you also forget how to say it in your first language. So now you're bilingual. BYE.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에세이로 적어서 낭독해 드릴게요. 네, 여기. 네. 네. 나란이란. 안녕하세요. 저는 소나무입니다. 나란 독서 모임에서 제 닉네임은 소나무인데 이는 끈기를 상징하며 저에게는 항상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저는 소나무의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며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꿋꿋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나란에 가입했을 때 저는 꾸준히 독서하고 배우고 싶었고 그때 떠오른 단어가 바로 항상이었습니다. 나란 커뮤니티는 책을 통해 아이들을 나누고 소통하는 배움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란에 참여한 후 저는 종종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민자로서 이 질문은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문화, 두 개의 언어, 다양한 역사를 접하며 형성됩니다. 그 이중성 사이에서 내 자리를 찾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두 세계 사이에 어느 한쪽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책입니다. 사람들은 지식, 유대감, 지적 성장, 그리고 개인적 성취를 위해 독서 모임에 참여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 저는 오랫동안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가 점점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 살면서 한국에 대한 감각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오빠는 전화 통화 중 저를 놀리며 너 혀에 버터 발랐냐? 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영어를 할 때 혀에 버터를 바른 듯 유창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미국에서 복수 전공을 하면서 한국어를 접할 기회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전공이 영문학이었기 때문에 제가 읽는 책의 대부분이 영어였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전공이 언어 장벽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생존 영어를 잘 배우고 싶었습니다. 영어 문학 강의를 들으며 필기를 할 정도는 이해했지만 완전히 소속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영어는 항상 어렵고 제 것이 아닌 빌려온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동기들은 글쓰기, 교육, 출판과 같은 영어 관련 직업을 목표로 했지만 저는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이러한 직업 진로의 차이는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고 때때로 제가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2023년 5월 저는 나란에 가입했습니다. 그 전에는 소규모 독서 모임에 잠시 참여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큰 독서 공동체에 속한 적은 없었습니다. 2023년 8월 저는 나란에서 박경리의 토지를 함께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는 한국의 정근대 사회에서 해방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담아낸 방대한 20권 대서사시로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북클럽에서 읽을 기회는 일생에 한 번뿐일 것 같았고 꼭 참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몇 주 전 친구에게 함께 토지를 읽자고 제안했지만 너무 긴 분량에 부담을 느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랑 회원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토지를 읽기 시작했을 때 그룹은 이미 7권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권과 7권을 동시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장편 소설이 그렇듯이 초기권의 내용이 후반부와 긴밀하게 얽혀 있어 내용을 맞춰가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등장인물과 줄거리가 헷갈려 혼란스러웠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다른 회원들이 토지를 너무 또렷하게 읽고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바람님, 슬림, 스키님 너무 잘 읽어가지고 좀 부담이 됐습니다. 때때로 책을 읽으며 지난 추억이 떠오르기도 했고 한국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2024년 10월에 몇 달간의 독서를 마친 우리는 토지를 완독했습니다. 원래 독서 그룹은
1년 동안 이 작품을 읽었고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아까 바람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20권을 읽었다는 게 정말 큰 성과였던 것 같아요. 이 거대한 작품은 읽는 경험은 나를 더 많은 책으로 이끌었고 다양한 문학 작품을 탐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공동체의 장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것은 종종 고립감을 느끼게 하지만 특히 가족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 저에게는 더욱 그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게다가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시골 지역에 살고 있어 가장 가까운 스타벅스나 한국 마켓까지 가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기에 온라인 북클럽을 통한 소통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란을 통해 미국, 한국, 캐나다 등 여러 곳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며 두 언어로 문학의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다들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도 오시고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나란을 통해 방대한 장편 소설, 벽돌책 그런 거, 자기계발서, 과학서적 등을 읽었습니다. 혼자였으면 끝까지 읽지 못했을 책도 많았습니다. 몇몇 책들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나폴레옹 전쟁을 배경으로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은 전쟁과 평화에서 가장 복잡하면서 매력적인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저는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을 무척 좋아했지만 그는 너무 이른 시기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I blame Tolstoy, big time. 그러나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는 깊이 변화를 합니다. 그의 여정은 야망, 환멸,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궁극적으로 깊은 자기 발견에 이릅니다. 카르마조프 형제는 매우 심오한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읽고 나서 너무 좋아했던 작품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가족, 도덕, 신앙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면서 19세기 러시아 도덕적 종교적 갈등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토지는 역사적으로 풍부한 대서사지로 식민지 시대의 억압을 겪으며 신분 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그려냅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 서희의 강인함과 수많은 복잡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여기가 이제 서희가 주인공인데 다른 인물들도 되게 거의 좀 주요 인물들처럼 그렇게 묘사된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마지막 장면은 감동적이면서 씁쓸한 이미지로 마무리됩니다. 서희는 투명하고 하얀 못이 치마 저고리를 입고 푸른 해당화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딸 양효는 어머니에게 외칩니다. 어머니, 이 일본이 항복했다 합니다. 한편 강가에서는 만세, 우리나라 만세, 독립 만세 라는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태백산맥은 한국의 해방부터 한국 전쟁까지 이념 갈등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린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이념적 대립이 어떻게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강렬하게 묘사합니다. 지금 이 책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거의 반 읽었고 작년 10월에 시작했어요. 리노님도 함께 읽으시고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나란에서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나누면서 나는 누구인가 같은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는 존재론적 질문에 대해 더욱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나란 질문들은 탐색하는 과정은 우리를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나란의 젊은 멤버들이 보여주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열정에 자주 감탄하고 합니다. 누군지 다 아시겠죠? 이는 독서 모임의 나이와 배경의 차이를 넘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되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는 독립적인 독서를 공동체적 경험과 결합하여 개인의 성장과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를 탐색하며 다른 시각을 이해하고 독서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싶습니다. 소나무처럼 곧게 서 있고 뿌리를 단단히 내리며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은 항상 기억하고 싶습니다. 나란에서 저는 문학이 단순한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임을 깨달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공감이 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책을 좋아했던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책 읽고, 고등학교 때부터 뭐 CA 시간에 독서 클럽 하고, 대학에서도 독서 클럽 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했는데, 미국에 와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영어도 안 되고, 또 한국말도 안 되고, 진짜 바이바이 링글. 네, 그렇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독서 모임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 이게 영어를 못해서, 랭귀지를 못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니까 랭귀지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서 모임을 하면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영어로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더 도움이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터랙션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그런 힘들이 더 커지면서 그게 단지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로 얘기할 때도 그런 것들이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유익했다는 뭐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소나무님 글을 읽으면서 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에 올리면 안 돼요? 올려야죠. 영어로 읽으시면 한국어도 어렵네요. 저희가 토지 읽을 때, 소나무님 조인하셨을 때 7개월이라 저희도 그때 혀가 많이 풀렸어요. 아,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고생했어? 사실 그때 막 미리 읽어보고 막 이랬어요. 다른게 안 되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칠 때 좀 오셔서 맞아요. 그때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한국어 낭독도 영어 낭독만큼 어렵다. 소나무님, 너무 이렇게, 좀 깊이 있고 생각하게 하는 또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많은 멋진 글을, 감사합니다. 감상문을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소나무님 이게 미국에서 또 이렇게 영문학을 공부하셔가지고 뭔가 나중에 소나무님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저희 독서 모임에서 그럴 날이 또 올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뭐 소나무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성취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소나무님 너무 귀한 글 감사드리고요.